예,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앤 AI 오토메이션 팀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석재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이제 왓슨엑스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기업에 AI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거잖아요. 그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플랫폼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세 가지 목차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시장 동향과 생성형 AI, 그 다음에 이제 생성형 AI 시대에서 기업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이제 IBM의 왓슨엑스라고 하는 플랫폼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성형 AI라고 하는 용어보다 챗GPT라고 하는 용어가 더 익숙하시잖아요. 챗GPT는 기본적으로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걸 베이스로 하는 뭐 질의 응답하는 Q&A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뭐 안 써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써보신 분들 중에는 뭐 한 번만 써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워낙 이제 편리하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정보를 이제 바로바로 얘가 아주 그럴듯하게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한 번 쓰신 분들은 계속 좀 저조차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그 표현에 그 넷스케이프 무브먼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세션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인데 그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인터넷 브라우저 아시잖아요. 그 인터넷 브라우저가 사실 그 인터넷을 활성화하게 만든 아주 큰 계기가 된 제품이다. 넷스케이프가 그랬다라고 하거든요. 올해가 AI가 이제 일반 대중 사용자에게 아주 친숙하게 다가가게 된 원년이다. 라는 차원에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 그 수장들이 넷스케이프 무브먼트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올해가 바로 AI의 활성화를 알리게 되는 원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과거에 AI라고 하면은 뭐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리고 뭐 통계적인 어떤 뭐 모델링을 해서 뭐 업무 프로그램을 하는 약간 이제 전문성을 가미한 어떤 업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친숙하게 다가가게 된 AI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기업들, 뭐 일반 사용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이제 C-레벨 분들이 우리도 뭐 챗GPT 같은 걸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생성형 AI 관련된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실 팀이 데이터 AI 오토메이션 제품을 다 하는 팀인데 AI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바쁜 해가 됐습니다. 거의 저는 이제 그 팀의 팀장인데 저도 이렇게 세션을 많이 다니고요. 저희 팀원분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세미나 발표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객분들이 AI, 특히나 이제 LLM, 생성형 AI 이런 관련된 제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린 차트고요. 이제 그것의 근간은 이제 여기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챗GPT는 LLM을 베이스로 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죠? 라지 랭귀지 모델.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여기 보시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의 아류작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지금 LLM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언어만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은 언어뿐만이 아니고 뭐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거고요. 그 중에 텍스트만 따로 빼서 이제 LLM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생성형 AI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만드는 거죠. 생성형 AI는 또 뭐냐? 뭐 LLM도 생성형 AI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없던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말도 그렇지만 딥페이크, 그러니까 사진 몇 장만 가지고 그럴듯한 이제 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것도 생성형 AI 하나의 종류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현재 비즈니스에서는 그냥 LLM이 거의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이제 뭐 질의응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약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계시죠.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우리 뭔가 하나의 태스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AI 모델을 만들어서 그거를 처리했다라고 하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나오면서 그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것이죠. 이걸로 인한 이제 많은 기회 비용들, 유즈 케이스들이 이제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몇 가지 뭐 대화형, 가장 이제 빈번하게 쓸 수 있는 게 이제 챗봇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를 요약해주고 그다음에 뭐 질의응답을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현재로서는 가장 이 파운데이션 모델 LLM을 활용한 가장 빈번한 사례라고 하지만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데이터 포맷이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이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데이터 AI 오토메이션 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각 제품마다 각 그 데이터의 제품, AI의 제품, 그다음에 오토메이션 제품에 다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있어요.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에 아니면 다른 경쟁사 이런 회사들 제품들에서도 다 이제 생성형 AI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IT 오토메이션이나 뭐 자산 관리나 비즈니스 자동화 이런 것들 관련된 제품들에 그런 생성형 AI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제 LLM을 봤을 때는 내추럴 랭귀지하고 코드 부분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말씀들이 이제 뭐 생성형 AI가 뭐 모든 이제 비즈니스를 막 변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요. 그거와 반대로 우리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 우려 섞인 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그 회사의 어떤 기밀 내용을 학습을 시켰다가 그 내용이 유출되는 뭐 사고도 있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이를테면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이제 학습하기 위한 원천 데이터들의 출처를 밝히지를 않거든요. 생성형 AI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저작권이 걸려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돼서 어떤 그 큰 벌금을 물게 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확하지 않은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뭐 영어 용어로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좀 환각, 아무 말이나 막 뱉어내는 그런 그 문제가 있거든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기 그 지식에서 답을 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하면 결과라고 하면 이제 모른다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나 다 이제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현상이 현재 이제 챗GPT를 비롯한 많은 이제 LLM 모델들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용도로 내가 질문을 하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을 수 있죠. 내가 얻은 정보가 내가 답을 받은 어떤 내용들이 실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얻어지는 어떤 큰 페널티, 어떤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설문조사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많은 설문조사들의 얘기들이 뭐냐면 믿을 수 없다예요. 윤리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정확하지 않다. 그런 우려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물론 이제 방법들도 있습니다. 여러 방법들도 내놓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그
실제 기업들이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도입하는데 조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타파를 해야 되냐, 이제 어떤 개념적인 설명을 좀 드릴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답보가 돼야 되겠죠.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을 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결과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세 번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모델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그 LLM 모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챗GPT를 비롯해서 바드도 있고, 메타의 뭐 라마2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이제 그들이 뭐 정확도가 높고 잘한다라고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 비즈니스 입장에서 이제 보면 내가 어떤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이를테면 내가 이제 자연어로 이제 질의를 했을 때 이걸 SQL 코드로 만들어주는 어떤 LLM 모델을 사용한다고 예를 들어 보시죠. 그러면은 그거를 잘하는 이제 모델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또 되게 잘 알아먹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모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는 업무 비즈니스 도메인에 특화된 파이낸스면 파이낸스, 제조면 제조, 유통이면 유통, 그런 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이제 모델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시장에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 어떤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모델이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죠. 또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모델만 국한할 게 아니고, 사실 이제 우리가 기존의 트레디셔널한 이제 통계 모델을 만들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모델 중에 이게 좋다더라 하는 모델을 가져다가 업무 프로그램 만들듯이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어떤 모델을 만들 때도 그러한 환경이 돼야 된다. 시장에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수십만 개의 이제 LLM 모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 좋은 모델을 내가 선택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된다는 게 그렇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비즈니스 특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용적인 우리가 LLM 모델을 원하지 않아요. 범용적인 생성형 AI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비즈니스에서는. 파이낸스에 특화된 모델, 제조에 특화된 모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실제 범용적인 모델보다 굉장히 사이즈가 작거든요. 그런 모델들을 가볍게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하는 이런 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을 위한 AI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저희는 IBM 왓슨 X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왓슨 X는 올해 6월 달에 이제 그 띵크라는 행사에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왓슨은 잘 아시잖아요. 왓슨이라는 이제 제품은 기본적으로 인지 컴퓨팅을 이용한 사람의 언어를 잘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답을 내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예전부터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뒤에 X라는 어떤 점의사가 붙습니다. X의 의미는 스케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왓슨의 어떤 캐퍼빌리티, 능력을 더 확장을 시킨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왓슨 X와 관련된 플랫폼이지만 지금 저희가 왓슨 X를 거의 브랜드화를 했기 때문에 왓슨 X가 들어간 어떤 업무 프로그램 제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말씀드린 플랫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어떤 업무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서 가장 키는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 AI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키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LM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거기가 갖고 있는 뭐 하루에도 한 수백 개씩 이제 LLM 모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안에 거기에 있는 모델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방대한 어떤 LLM 모델 툴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IBM도 이제 LLM 모델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좀 더 어떤 산업에 특화된 좀 더 어떤 특정 영역에 탤런트가 있는 그런 이제 모델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러한 이제 플랫폼들 뭐 생성 AI를 가지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대부분 클라우드에 있는데 저희 기본적인 사상이 물론 클라우드도 제공을 하지만 어느 플랫폼에서도 동일한 어떤 캐퍼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그 개념을 갖고 있어서 애니 클라우드, 그러니까 온프라미스,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막론하고 모든 어떤 그 디플로이 환경에서 저희 왓슨엑스 플랫폼을 제공한다라는 게 지난번 이제 우리 싱크행사 때 발표했던 어떤 키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왓슨엑스 플랫폼의 기반은 저희가 세 가지 제품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습니다. 왓슨엑스.ai, 그리고 왓슨엑스.data, 왓슨엑스.governance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근간은 왓슨엑스.ai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근간이 되어 있습니다. 왓슨엑스.ai 이제 이름으로서도 아시겠지만 AI 모델을 만드는 어떤 플랫폼이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그 통계 모델을 만드는 어떤 환경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LLM 생성 AI를 위한 기법들, 뭐 프롬프팅이라고도 하고, 뭐 파인 튜닝, 프롬프트 튜닝,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기술들을 UI를 갖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AI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배포까지 하는 그런 환경까지 제공을 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품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제 AI 모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AI 모델을 만드는 플랫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AI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 이 데이터를 뭐 다들 이제 데이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뭐 보통 뭐 하둡도 있고요. 뭐 DW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저희의 모토는 모든 데이터를 다 담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트레디셔널한 어떤 뭐 RDBMS라든지 그리고 뭐 하둡 관련된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벡터 스토어 DB라든지 이런 것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다 담아서 이것들을 AI가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형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왓슨엑스.데이터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필요로 하는 왓슨엑스.ai가 필요로 하는 모든 데이터는 다 여기에서 제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AI 뭐 용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DW 사용자, 빅데이터로 다른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 사용자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도록 왓슨엑스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AI 모델 만들잖아요. AI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에 적용을 하죠. 적용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일까요? 이 모델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왓슨엑스.governance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한 명세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수행이 될 때 정확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지, 정확도는 떨어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뭐 바이어스가 있는지, 드리프트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레귤레이션, 규제 사항들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규제 위반으로 인한 페널티를 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고 있는 모델, 내가 운영하고 있는 모델이 규제에 위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까지 검토를 해주는
모듈이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부터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모델을 운영하는 것까지 왓슨엑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모두 다 관리를 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한 좀 상세한 내용이 있긴 한데요. 좀 이제 전문 용어들이 좀 있어서 뭐 좀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왓슨엑스.ai라고 하는 제품은 아까 전에 모델을 생성하는 것부터 모델을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배포하는 것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모델입니다. 모델.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한 생성 AI 모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모델을 제공을 합니다. IBM이 만든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라나이트라고 하는 이제 LLM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파이낸스에 특화된 모델로 저희가 일단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와 서드 파티 솔루션의 모델들.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허깅 페이스라고 하는 회사 얘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모든 모델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모델들이 있죠. 지금 메타에서 만든 라마2 모델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코더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 얘는 자연어를 가지고 SQL 쿼리를 만들어주는 모델이에요. 뭐 그런 모델, 예를 들면 그런 모델들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Bring Your Own 모델이라고 해서 혹시나 이제 여기 기업 고객분들 계시는데 기업에서 만든 모델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이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델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 저희는 이제 모델들을 비교를 합니다. 여기 프롬프트 랩이라고 이제 하는 그 영역이 있는데요. 이 프롬프트 랩에서 하는 역할은 뭐 이런 거죠. 우리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그 챗GPT에서 질문 입력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질문을 입력을 했을 때 어느 모델이 더 답을 잘해 주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질문 입력을 하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모델이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웃풋을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A라는 모델이 우리 딱 업무에 딱 맞네. 그러면 A 모델을 가지고 이제 업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거죠. 그런 형태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모델 그 itself로 우리가 업무 프로그램에 적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파인 튜닝, 뭐 프롬프트 튜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우리들 업무에 맞도록 튜닝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요 부분은 튜닝 스튜디오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 조금 몇 가지 기술들이 좀 출시 예정이긴 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파인 튜닝 하는 것까지 저희가 UI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나올 거고 현재는 프롬프트 튜닝까지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델을 약간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죠. 원하는 모델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제 빌드하고 이제 배포하는 것까지가 저희의 역할인데 이런 것까지도 다 UI화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손쉽게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국산 툴하고의 뭐 비교를 좀 많이 해보자면 저희는 이거를 한국에서만 팔진 않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된 기술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는 유행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유행하고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이 솔루션에 녹여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어떤 국내 기업과의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첨언 드린 거였고요. 두 번째 이제 왓슨엑스 데이터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를 저희는 다 수용하겠다라는 컨셉을 갖고 있어서 이제 뭐 하둡이면 하둡, 뭐 DW면 DW 이런 모델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다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 파일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장점은 사실 이제 쿼리 엔진, 그러니까 SQL 엔진이죠. SQL 엔진이 뭐 DB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OLTP에 특화된 SQL 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DW에 특화된 SQL 엔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엔진을 같은 데이터를 대상으로 여러 엔진을 가지고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OLTP 시스템에서 DW 업무를 돌릴 수 없잖아요. DW 업무를 돌리려면 이 데이터를 DW로 가져다가 적절한 이제 그 DW 엔진을 가지고 돌리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 데이터는 그냥 하나인 거죠. 데이터는 하나고 내가 DW 업무를 원하면 DW 엔진을 끼워서 돌리시고 OLTP 업무를 원하시면 OLTP 업무를 끼워서 돌리시고 그리고 이제 왓슨엑스는 또 AI를 표방하기 때문에 AI와 관련된 어떤 스팍이나 아니면 아까 벡터 스토어 얘기는 했는데 뭐 그런 데이터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끼워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접점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으로 모든 워크로드를 다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고요. 네. 여기는 좀 표현이 되어 있진 않은데 여기 또한 우리가 사실 이제 그 DB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뭐 모두 다 이제 SQL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요즘에는 아까 전에 이제 스타코더라고 하는 뭐 모델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자연어로 질의를 하면 그 자연어 질의가 SQL 코드로 변환되는 모델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왓슨엑스 데이터에도 차용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SQL을 잘 모르는 사용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쪽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왓슨엑스 거버넌스는 이제 거버넌스는 관리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관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왓슨엑스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뭐 데이터 주로 이제 모델이 되겠죠. 모델에 대한 거버닝을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아까 전에 모델에 대한 명색 포함해서 운영 동안의 어떤 운영 그 정보들을 모니터링해서 얼럿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에 위배가 되고 있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한 모니터링뿐만이 아니고 지금 추가로 여기에 들어갈 부분이 우리가 생성형 AI의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이제 GPU잖아요. GPU를 내가 이 어떤 모델을 돌렸을 때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줘서 앞으로 이 시스템, 이 전체적인 왓슨엑스 시스템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GPU에 대한 모니터링 부분도 이 거버넌스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AI 모델에 대한 모니터링을 여기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왓슨엑스 아까 전에 제가 그 이 제품 설명하기 직전 차트에서 이제 뭐 기업형 어떤 그 플랫폼이 가져야 되는 어떤 4가지 소양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소양들을 다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 왓슨엑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업무에 특화돼서 신뢰도를 높이면서 이제 어떤 플랫폼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몇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저희는 애니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라미스까지도 저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업무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즈 케이스들 일부인데 이거는 되게 많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들을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실제 좀 뭐 MVP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장 빈번한 사례만 좀 가져온 겁니다. 보통 이제 인사 관련된
우리가 저희 회사도 이제 에스크 HR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으로 HR 업무를 셀프 서비스하는 환경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솔루션에 생성 AI가 적용이 안 돼 있는지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만약에 생성 AI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내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 보통 이제 채팅으로 뭐 휴가 신청해줘 어떤 서류 좀 발급받게 해줘 이런 업무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이 생성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HR 업무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우리가 이제 AICC라고 하는 업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AICC의 챗봇을 훨씬 더 고도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거를 실제 대고객한테 이제 챗봇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담원들한테 이제 어시스턴트,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생성 AI가 접목되기 위한 좀 좋은 사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사례인데요, 마지막은 코드를 변환해주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관련된 제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뭐 코보를 자바 코드로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코드 형태를 텍스트로 이런 코드를 만들고 싶어 자바로 또는 뭐 파이썬으로 이렇게 하면 얘가 알아서 코드를 막 짜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확도도 높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샘플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형태로 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부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이제 뭐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런 유즈 케이스도 있고 한데 우리 회사만의 또 유즈 케이스를 좀 찾아보면 안 될까? 찾아봐 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생성 AI 좋은데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를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클라이언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팀이 있고요. 저희 지금 국내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있고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은 고객분들을 찾아가서 워크숍을 합니다. 생성형 AI로 잘할 수 있는 이 A라는 고객이 생성형 AI로 잘할 수 있는 유즈 케이스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도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중에 물론 다 할 수는 없겠죠. 한 10개, 20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두서너 개 정도만 가지고 파일럿을 해드립니다. 파일럿을 해서 성과가 좋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어떤 이제 프로덕션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까지 도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상이고요. 무상이고 필요로 하신다라고 하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생성 AI를 좀 부담 없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 몇 가지 사례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간이 한 6분 남긴 했는데 차트가 다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